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년 전에 제가 2심 조세형사 사건 변호를 했던 분이 출소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분은 벌금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선고받아 노역장 유치를 하였습니다. 참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잠자고 나면 악몽을 꾼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삼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간간히 악몽을 꾼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흑자부도를 맞았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특허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업이 잘 됐는데 대기업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세금이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 매출처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수가 안 됐어요, 대금이. 그래서 기장하고 있는 7년 동안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그 세금에다가 반영을 해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법리에 따라서 대손으로 처리한다든지 대손세 공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요건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딱 요건에 다 맞았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세무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세무사가 아니라 사무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장이니까 법리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했죠. 자기가 편한 대로. 세금은 안 나오게끔 해줬어요. 어떻게? 비용 부풀려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평소 자기 하던 습관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까 그게 매치가 불부합이 나와버리니까 결국은 적출이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세무사면은, 아니 사무장이면 자기를 고용한 세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세무법인이더라고요. 세무법인인데 그 사람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면은 세무사가 가가지고 용역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무사가 안 갔어요. 이 사람이 계속 다녀요. 그러니까 세무대리 실명화 제도가 바로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건데도 아직도 사무장들이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전부 다 이 사람한테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시해가지고, 의뢰인이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나는 모른다. 자료를 주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다. 내가 한 거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만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공무원들하고 인간관계를, 유대관계를 열심히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을 이럴 때 보는 겁니다.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 납세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죽으라고 열심히 돈만 버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이런 기장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돈 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영역을.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본인이 나중에 뒤통수를 완전히 맞았다. 그러니까 국세청 고발도 이 사람이 조세 포탈한 걸로 고발을 했고, 검찰 가서도 당연히 그 사람이 조세 포탈한 걸로 했고, 그러고 나서 소송 가가지고 1심 가가지고 변호사는 없어하자. 예? 괜히 판사 괘씸죄 걸릴 필요가 없다. 선처해달라고 그 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손 쓰기에는 2심 때 와가지고 열심히 제가 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원래가 대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부분이다. 그게 포탈이야 한 게 아니다. 세무사가 그 세무사한테 규정을 시켰으니까 그 사람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그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무사인 줄 알았었구만. 그러면 그렇게 법리대로 기장을 하고 뒷손으로 다 이렇게 법리대로 정리를 해줬어야 된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왜 이 납세자가 책임을 지느냐 라고 장편에 그 서면도 쓰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호기심이 있었는가 나와서 그거를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사법정 거기에서 1시간이 넘게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재판장이 그 정도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배심 그 이제 판결문 쓰는 그 사람이 인상이 제가 볼 때 인상이 아주 그냥 시니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수정신고를 해가지고 다 과세처분 액수가 정리가 됐는데도 이거를 포털 액수는 수정신고분을 안 받아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단편적인 대법원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그 몇십 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마치 자기 권위에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재판장님은 저한테 그런 상당한 이야기할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이 그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줘가지고 고맙다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결론은 그걸 번복을 못했고 대법원까지 또 번복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형사 사건, 이것도 지금 최근에 이게 들어온 뭐 사건인데, 보면은 이게 돈 3천억 이상을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이렇게 했다고, 가공으로 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일리가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 이렇게 인적 유대로 뭐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된 용역을 서비스를 못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이렇게 와버리니까 고발되고, 그 고발된 거를 그대로 적어가지고 공소장에 부르고, 공소장 그대로 적은 걸 판결문으로 적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그런 말을 해요.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자기는 진짜 몸소 겪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된 법리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랬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재심이라도 좀 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잘 나가던 것이 흑자부도 되니까 사무실이 그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날라갔고, 또 경매가 들어오니까 금융기관이 가지고 가고, 또 법원에서 이렇게 딱지 띄고, 자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노역 살려고 하니까 면회 한 2번 왔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꽤 잘했는데 그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노역장 유치 갔다 나오니까 사면초가더라 집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배 회사에 일단은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다.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역장 유치 거기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있을 때는 보통 한 8명 정도 있는 방에 막 이런 잡범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13명, 14명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뭐 조폭 이런 사람이, 그 교도소는 그래도 그런 사람을 알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덕분에 그래도 조금 편하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날에 안 겪어도 될 일을 이렇게 겪는 게 너무 황당하다 이겁니다. 황당하다.
세금이 이래요. 세금이.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